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발표가 있는데요. 목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원동력을 찾게 되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익률 대박이 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요. 저희 대박 플러스도 여러분들한테 대박 수익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오셔가지고요. 기법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시황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활짝 웃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2000포인트를 넘어서 연중 종가상에서는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면 흐름을 보여주면서 201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환율이 1030원대를 하향 이탈한 이후에 1020원 초반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적인 선물 매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한 10,000계약 정도,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는 한 3,4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랠리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적인 부분들보다는 조정 시에 주도 업종이라던가 주도 종목군들을 좀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서 이제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IT나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쪽에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장이 올라올 때 그런 어떤 주도주 세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심적인 축을 삼성전자, 현대차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중심에 다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다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만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 원래 자리로서 이제 되돌려 놓는 그런 분위기가 단기간에 좀 나타났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휴가 있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4월 말서부터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어떤 그 매수에 대한 수급적인 공백, 이런 어떤 그 기관권에 대해서의 어떤 그 수급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파생 쪽에서 워낙에 많은 물량들을 매도 공세를 좀 취하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간에 1930포인트 초반대까지 되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불확실한 측면들이 제거가 되고, 또 특히나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어떤 호조세를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연중 최고치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음부터의 어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워낙에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하고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말씀드렸던 환율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102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27원 정도에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의 어떤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그 원화 강세 측면이 어느 정도 좀 그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 수급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의 원인적인 측면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향 이탈을 하면서 79달러 초반대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과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좀 뒤바뀌는 역전 현상이 좀 발생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달러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또 강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 쪽으로 원화에 대한 그 강세가 어느 정도 이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라던가 혹은 해외 증시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들이 뒤바뀌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면서 오늘장에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와 함께 보여드렸던 달러 유로화 차트인데요. 지금 달러 유로화 같은 경우도 드라기 총재가 달러 유로화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고점에서부터 급하게 밀려내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들 보시겠지만 선물 쪽에서 연휴 전에 그러니까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그 매도 공세를 취하면서 시장을 어떤 압박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한 2만 계약 정도 그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환매수를 시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시장의 어떤 급등세를 연출시키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를 또 넘어왔고 이런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부터 다이렉트로 그 빠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수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어떤 지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1985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면서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35포인트권에서 이제 그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해 놓고 단기간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관망 심리가 해소가 되고 해외 증시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오고 201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또 저항 구간에 좀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봉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도 양운대를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약 2주 동안에는 202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받는 위치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급격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려면 202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확인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구간대까지 가는 동안에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형태의 어떤 눌림목이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쉬는 흐름 속에서도 IT라던가 자동차 쪽, 그다음에 이런 업종 대표주,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을 쓰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고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1980포인트 중반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국내 어떤 수급적인 개선 이런 흐름들보다는 외국인의 어떤 파생 동향에 따라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 찾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5월 말 그다음에 6월 정도 지나는 흐름에서부터는 다시 2020, 20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보다는 확실히 종목,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들보다는 기업에 대한 가치와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 기업 탐방을 갔다 왔었던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진행을 하기 전에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종목군들 AS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리노스가 지금 76.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식품, 그다음에 네페스,
유니테스트, 인포피아, GNC 에너지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리노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세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노스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때 가격이 2,200원 정도에서 지금 편입이 됐었던 흐름이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추세적인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연중 최고가를 또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어떤 중심,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리노스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 가지고 혹은 탐방을 했을 때 프리젠테이션을 받거나 이런 기업 설명을 받는 화면들도 이제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관련됐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단순한 테마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무선 통신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을 한꺼번에 좀 받고 있으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쉬지만 주가가 어떤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조정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월달 초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좀 상승 흐름이 좀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려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 선거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는 것들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의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시드렸던 4,500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편입을 유지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제 삼립식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립식품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은 주식이라는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조정을 보여줄 때 가격적인 조정으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가격적인 조정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가격적인 지지 구간을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8만 원 이상대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성장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 원화의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주적인 측면이 또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고 한다면 8만 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목표로 제시드렸던 10만 원까지도 도전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스 삼립식품 여전히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네페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뚜렷한 상승 추세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구간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저점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탐방을 다니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가가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계단식 상승을 이렇게 거듭해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9,000원 초반권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구간대라고 좀 설명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저 스스로 보는 어떤 기술적 지표상 내일장 정도에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양봉을 돌출을 해놓고 9,200-300원 정도 21선을 탈환하는 시도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시장 분위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에서 주도주 섹터,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었던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서서히 바닥 탈피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네페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한번 볼 텐데요. 사실상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가격적인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었죠. 어떤 수급적인 공백 상태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쉬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2,100원대 이상권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 그래서 특히나 이제 증권 쪽에서 단기간에 한 45,000주 정도를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수급적인 주체로서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추세라고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 2,200원
200원대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주봉의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을 보시면 20주선이 단기적으로 우하향됐던 흐름에서 이렇게 우상향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에서 21선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인포피아를 한번 볼 텐데요. 뭐 짧게 일봉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장에서 좀 약간 악재다운, 악재 같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좀 출렁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했던 결과에 의하면, 공급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약간 좀 오인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원래 구간대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13,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떤 주가의 하락으로 있었던 충격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GNC 에너지인데요.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 예,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흐름들이 좀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주가가 좀 상승을 보였었고, 그 이후서부터 주가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을 하고 2차적인 바닥 구간에 좀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000원대 이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약간의 시간적인 부분을 소화해 나가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지금 매수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었던 가격권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제가 가진 기업 탐방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인 어떤 매매 차원에서의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작업이고 기본이 돼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오히려 주가의 하락은 주식을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 시황적인 측면하고 기업들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있어서 주가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 속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중에 수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군들보다는 아직 좀 덜 올라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S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 탐방을 감도했었던 오늘의 종목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오늘 탐방했었던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탐방했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예, 오늘이 로즈데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장미꽃 한 다발씩 이렇게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로즈데이에 제가 장미꽃 한 다발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힘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고민도 많고 주가의 어떤 상승과 하락에 따라 가지고 생각들이 많이 많으실 텐데, 제가 드리는 장미 한 다발 받으시고 기분 조절 좀 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다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유비커스라는 회사입니다. 유비커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비커스가 하는 사업 영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스위치라는 제품을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스위치하고 써 있고 FTTH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칭 허브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통신 장비 업계, 최근 들어서 어떤 그 통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유비커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뭐 사업 영역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비커스는 상당히 좀 우량한 회사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기본적으로 스위칭을 통해 가지고 연간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과 관련된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태블릿 PC, 그다음에 유무선 통신 할 것 없이 계속해가지고 어떤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유비커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요 맨 앞에 보이시는 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다음에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모뎀을 통하고 이렇게 소비자의 어떤 그 인터넷이라던가 이제 단말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가운데 있는 그 신호를 분배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이런 스위칭 허브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KT, 그다음에 SK텔레콤, 뭐 LG U+,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어떤 통신망을 이제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 핵심적인 그 부품으로서 이제 설치가 된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자세히 보시면 국내 업체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맨 위에 이제 제목으로 달려 있는 것처럼 국내 업체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전 장비에 관련된 토탈적인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고 대형 장비부터 소형 장비까지 전반적인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커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유비커스를 탐방을 했을 때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현금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가 있었었는데 회사에서 돈을 안 써요.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다른 쪽 사업 쪽으로 이제 한눈을 팔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쪽과 관련된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서서히 다른 쪽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면서 새롭게 금융투자 자산 운영팀이죠. 그래서 유비커스 인베스트라는 어떤 그 투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모바일 에코라고 해가지고 원래 유비커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통신과 관련된 큰 어떤 대기업을 상대로 했었던 그런 스위칭 장비를 만든 회사였다고 한다면 에코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소비적인 성향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또 생산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 또 인수를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형태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했던 회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운용이라던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사업군 내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 지향점을 좀 창출해 나가는 모습들이 서서히 유비커스가 외형 성장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크기를 키우는데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심 있게 좀 보실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와이파이를 생성할 수 있는 신호를 가지고서 와이파이를 휴대용 와이파이 통신 기기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런 어떤 그 라우터 그다음에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 회사에서 만드는 계란이라는 그 상품을 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에그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그런 장비인데, 요런 소형,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LTE망을 통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와이파이로 전환해주는 이런, 통신, 조그만 통신 라우터를 이제 개발하는 사업을 이제 자회사가 영위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회사 에코모바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자회사가 만드는 시스템이 사실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통신 장비를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맨 위에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CCTV 쪽에서 이 통신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어떤 CCTV를 조작하거나 여기서 나오는 영상 신호를 또 받아오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뭐 카드라던가 이런 포스 시스템에서 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그 이동형
이동한 조그만 샵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결제를 한다던가 이런 쪽에 나오는 신호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통신용 장비를 또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많이 하면 뭐 대표적으로 몇몇 회사들을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물과 사물의 어떤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래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통신 장비에 대한 그 매출이 그에 따른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그 두 번째로 보셨던 자회사에 대한 흐름을 통해 가지고서도 이쪽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얼마큼 탄탄한 회사냐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2011년대부터 2013년대까지 대략적으로 한 17%, 18% 정도를 꾸준하게 좀 지속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률도 한 18%에서 20%를 지금 꾸준하게 유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히 크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두 번째로 이제 매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 같은 경우도 2012년, 2011년도 때는 뭐 700억 중반 정도에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해서 1180억 정도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2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격한 어떤 외형 성장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12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억을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단기 순이익도 한 214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한 번의 어떤 그 주가의 레벨업, 그다음에 회사 자체의 어떤 그 실적 자체가 한 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를 좀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회사를 통한 기업에 대한 외형 성장을 또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이라던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기지국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통신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간 한 200억 정도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높게 발생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100원대 이상의 어떤 그 주당 현금 배당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그 액면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10%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 배당률도 대략적으로 한 1% 이상, 대략 2% 가까운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외에 배당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인 좀 투자에 대한 관심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회사를 통한 외형 성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과거에 한 2, 3년 정도 전에 탐방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담당자랑 어떤 그 얘기들을 하면서도 현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안 하시나요? 했더니 자기네가 하고 있는 본업의 사업에 충실하고 나중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그때 돼서 현금을 좀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성 자산과 그 기본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그 현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대략 한 1,000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000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과 기업을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이 상당히 좀 탄탄하고 견실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실적적으로도 전년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 8배수 정도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흐름보다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인터넷의 사용량 증가,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인터넷과의 어떤 정보량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배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1차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1,7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금성 자산은 1,000억 원 정도를 제외하면, 대략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사업과 관련된, 가치는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2,500억 정도 수준. 그래서 2,500억 정도를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보수적으로, 최근에 있어서 고점이었던 9,5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9,500원 정도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00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9,500원 이후에는 12,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서요, 유비커스의 어떤 현재 위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거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몇몇 기업들을 보시면 주가가 조정을 보여줄 때도 가격적인 조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렇게 쉬어가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기간적인 조정의 형태로서 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2013년도 8월 달에 형성됐었던 최고점이었던 9,5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방송상에서 9,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일단 8,4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7,600원 정도로 설정해서 내일장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비커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계속해가지고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기업에 대한 안정성, 이 회사가 현금을 얼만큼 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과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탐방을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기업 담당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하는, 제가 그 수요일날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제목 자체가 발로 뛰는 주식 투자잖아요. 발로 뛰는 주식 매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식을 하는데 상당히 큰 자금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마인드처럼 아파트를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도 그냥 인터넷에서 이 땅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뭐 바로 계약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땅을 한번 가보고 입지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기업 탐방을 가는 이유가 그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커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죠? 네, 하츠요. 하츠. 가지고 네. 있는 종목 쭉 말씀해 주세요. 네, 하츠 4,750원에 20%, 예. 4,900원에 20%, 예, 그리고 코리아 FT 5,153원에 15%, 예, EPC 글로벌 2,730원에 10%, 예, 할인홀딩스 5,090원에 10%, 예, 한의각기 3,098원에 5%요.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전화상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네네. 상당히 좀 성격이 차분하신 분 같으세요. 네. 예. 네, 목소리만 네, 들었을 때는 아나운서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분위기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앞전에요. 대형주 사가지고, 예. 바트박 나가지고, 다 예. 팔아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아, 대형주에서 손실을 보시고 이제 중소형주로 만회를 네네. 하시기 위해서. 네.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그 투자하는 성향이 좀 이렇게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해서 아니면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단기로 했거든요. 단기로? 네. 예. 아니면 기름은 중기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중기라면은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주식을 편입을 하시는 편이세요? 기름은 3개월 아니면 한 2달 정도, 2, 3개월이죠. 그러니까. 아, 2, 3개월 정도? 네네.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좋아하는 사이클이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내가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이제 두세 달 정도 이제 수익을 내면서 이제 끌고 가고 네.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거고. 네. 제가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을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시거나 하실 때 네. 참고하시는 부분이 주로 어떤 걸 가지고서 참고를 많이 하시나요? 차트를 많이 좀 차트. 보거든요. 네. 네. 제가 지금 종목을 보니까, 네. 차트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 차트들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방송을 주로 많이 보죠, 네,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시고 차트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검색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예. 그래도 뭐 기업들을 상당히 좀 잘 선별하신 것 같아서. 네. 좀 시간이 좀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다들 뭐 수익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아, 예. 예.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네네. 이 종목이 좀 많고 비중 자체가 지금 대부분 보면 10% 뭐 15% 정도가 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 자체가 네.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나면 네. 사실상 계좌도 많이 이렇게 부풀어질 수 있는데 네. 이 종목군들이 뭐 30% 50% 수익이 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계좌에서 차지하는 어떤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네. 자신감이 사실 없으시죠. 네, 자신감 네. 없고요. 제가 이제 그 대형주 사가지고 예. 이렇게 한 번에 그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네. 조금씩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원래 없는 상황에서 그 종목들 네. 좀 정리하시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조금씩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는 이렇게 매매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 우량한 회사지만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 두 네. 종목 정도로 제외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측면에 있고요. 네. 이런 어떤 분산적인 투자보다는 포트를 좀 압축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뭐 한 종목에 집중하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좀 이렇게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은 좀 비중을 좀 확대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기업에 대한 자신감인데 네. 저처럼 기업 탐방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기업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네.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매수를 하실 때 자신감이 좀 붙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종목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하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그 건자재 관련해가지고 뭐 리모델링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죠. 네. 근데 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바닥에서부터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에 속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면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5,000원, 5,100원에서부터 저점으로 따지자면 한 4,4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떤 주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박스권에서 네. 좀 등락이 움직여지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오히려 5,000원 정도가 넘어가면 시세적인 탄력이 좀 강해지는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 정도인데 뭐 5,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매물대가 이제 생기게 됐죠. 네. 이제 5,000원 정도에 가면 여기 위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솟구쳐 올리는 이러한 양봉이 나오면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상단부에서 이렇게 등락이 좀 제한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유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를 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네네. 대신에 5,000원 정도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넘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네. 예, 오히려 그럴 때는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다음에 저기 1분기 실적은 어때요? 1분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과 관련된 섹터들, 뭐 한샘이라던가 뭐 NX 뭐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치 같은 경우도 뭐 1분기 실적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하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맨 먼저 하는 그 리모델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사업 부분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후발적으로 그 실적이 연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나 네. 과거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주저앉을 때 거기서 저항을 받았던 물량들을 지금 소화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하실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 목표했던 가격대를 넘어서면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리아 FT 한번 볼게요. 네. 코리아 FT는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죠? TV 보고 했어요. TV.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업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1분기 실적이요? 네, 1분기도 그렇고 네. 작년 실적도 잘 나왔고. 네. 예. 그래서 일단 현재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적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바닥권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기서 네. 약간 옆으로 쉬어가는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네. 좀 더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5,7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충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기업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까지는 주가가 올라와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하츠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FT도 마찬가지고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네. 무리가 되는 흐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TPC 글로벌 한번 볼게요. 네. 예, 이 종목도 TV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검색해가지고 검색하셔서 네, 네. 자동차 부품주가 괜찮을 것 같아서 예. 했거든요. 일단 제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다 보니까 네.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오히려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네.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표가를 3,200원 정도, 1차적으로 한 3,200원 정도가 네. 지난번에 있던 그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저항 구간대의 가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중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손절가 2,7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손절가 이탈 없으면 네. 충분히 3,000원 이상, 3,200원 정도 이상권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이 나중에 통과가 돼서 더 올라갈 네. 경우에는 매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200원에서 약간 네. 이제 주가가 멈춰 있겠죠. 바로 이제 어떤 예, 모멘텀을 예. 받아서 3,200원을 뚫고 예. 급등하거나 아니면 3,200원 네. 도달해서 그 가격권에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 네, 고를 그건 때 알겠습니다.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는 방법. 이렇게 좀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예. 목소리만큼이나 이해력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림홀딩스. 네. 하림홀딩스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사실.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제가-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림홀딩스하고 이제 하림이라는 어떤 그 회사가 분사를 했잖아요. 두 회사로. 네. 근데 이제 분할을 했는데 이 두 회사의 가치를 합산하게 되면 거의 한 1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뭐 추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막 무너지거나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에는 약간의 좀 박스권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500원 정도를 지난번 고점이었던 5,5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동일하게 5,500원대로 또 돌파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또 강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추가 매수요. 네, 그렇죠.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손절가 저기 마찬가지로 예, 할인홀딩스는 네. 할인이나 홀딩스는 월드컵 때문에 제가 산 거거든요. 뭐 그렇게 바라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마니커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네. 할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약간 좀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월드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수혜주 단기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감사합니다. 손절가 4,8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네. 약간은 좀 가격적인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부분만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3위각기. 네. 예, 3위각기는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무각기도 방송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요. 3위각기 같은 제가 경우도 옛날에요, 예, 이거 2번 돈을 이렇게 먹고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막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제일 좀 불안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뭐 비중 자체가 5% 정도 수준이시면 그렇게 많은 비중은 네. 좀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좀 하셨다고 하시면 좀 불안할 수 있는 가격권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네. 주가가 하락을 보여주면 쌍봉의 패턴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한 3,000원, 2,98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3,000원 정도가 이탈되면 주가가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조정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목표가는 3,6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인 종목이 어떤 뭐 추세가 나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손절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조정이 좀 진행될 수 있는데 손절가만 네. 좀 지키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제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네. 목표가도 중요하겠지만 손절가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상담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방송에서 사실 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도,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에서 하지 못했었던 기업 탐방, 종목 이야기를 8시 30분에 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혹은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 탐방 데이터가 한 250개 정도 되니까,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제가 탐방 갔다 왔었던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에 대한, 설명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8시 30분에, 샘플러스 TV에서, 온라인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예. 예, 오늘 수요일, 로즈데이, 아까 제가 장미도 보내드렸었는데, 날씨도 좋고, 시장도 많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대한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잠시 잊으시고요. 저녁에 시원한 바람 쐬시면서, 남은,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탐방 조민규였습니다.